안녕하세요. 잠재의식의 성장을 돕는 개인 성장 도구와 팁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바로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시청자분들이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심층적인 분석과 저의 개인적인 관점을 더하여 구성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통해 바로 들으실 수 있도록 모든 숫자와 기호는 한글로 풀어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회피형 파트너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파트너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거나 당신의 말을 싹둑 잘라버리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즉각적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불친절해. 나를 더 이상 아끼지 않는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봐.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와 해석이 만들어낸 필터를 통해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판단의 낙인을 상대방에게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뿌리, 즉 진실을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의 맥락 안에서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상처와 분노가 아닌 부드럽고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회피형 성향의 뿌리.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무관심함과 회피 성향은 그들이 어린 시절 자신의 핵심적인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 발달 단계에서 이 아이는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혹은 두 가지 모두에서 자신의 필요가 끊임없이 좌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부모가 바빠서 아이의 감정적 교감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울 때 달래주기보다 혼자 내버려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는 생존을 위한 적응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 속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곧 실망과 거절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기댈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결국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세상에 기댈 곳은 나 자신뿐이라는 깊은 신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상태를 아예 가정해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즉,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도 전에 어차피 저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깊이 마음을 주면 상처만 받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여주는 차가움이나 무관심함은 단순히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세상에 투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이치니까요. 라는 무의식적인 외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보고 이기적이다, 냉혈한이다 라고 가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두려움과 상처의 결과로 발달한 필사적인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개인화하는 대신 부드럽고 취약한 공간에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차가움에 숨겨진 의미. 때때로 당신이 마주하는 그들의 지독한 차가움은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내면이 불균형하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대처 방식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압도당할 때 자기 자신만의 동굴로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어린 시절 그들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대처 방식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철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고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그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관계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명의 불안형 파트너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 방식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도 있지만 이는 종종 극심한 상호 의존 상태로 이어져 더 많은 어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관계는 자기 자신 안에 깊이 뿌리내려 정체성을 유지하고 상대방이 잠시 나를 챙겨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필요와 감정 상태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은 위협으로 인식된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지속적으로 거절당했던 경험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들의 신경계에는 감정은 약점이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친밀감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거나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면 그들의 신경계는 과부하에 걸립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일관되게 다가간다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고 갑작스러운 친밀감은 그들을 압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잠재의식에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된 인식 속에서 친밀감은 곧 고통이었고 스트레스였으며 상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패턴을 현재의 관계 속에서 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이 보고 배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서적 또는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보다 그렇지 못한 경험의 일관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자원, 예를 들어 시간, 돈, 에너지를 움켜쥐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 내게는 비빌 언덕이 없어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에 그들은 돈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경계가 여전히 생존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적이다, 받기만 하려 한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뿌리를 이해해야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을 무너뜨리는 핵심 트리거, 비판과 수치심. 제가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일하며 발견한 회피형 애착 성향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감정적 발작 버튼, 즉 트리거는 바로 비판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수치심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비판에 극도로 취약하며 아주 사소한 비판조차도 깊은 수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아이는 자신의 부모나 양육자를 보며 우리 부모님은 양육을 잘 못하고 있어 또는 내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애착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야 라는 깊은 내면의 상처와
핵심적인 해석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따라서 수치심을 건드리는 그 어떤 자극도 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그들은 즉시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비판은 그들 주위에 더 높은 벽을 쌓게 만들고 관계의 연결을 심각하게 침식시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로 들릴 때 그들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한 그 행동은 정말 옳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소통은 회피형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당신은 아마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 행동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와 같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피형인 사람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시도조차도 그들의 현실 필터를 통해 비판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철수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트리거는 안전감의 결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신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자신의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사람에게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감의 문제는 당연히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파트너들은 대체로 감정적으로 매우 격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해요 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종종 가장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와 같이 말입니다. 이는 회피형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비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표현한 사람 자신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회피형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어떻게 서로를 악화시키는지 보이시나요? 따라서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감정의 공간에서 소통하십시오. 어제 당신이 한 그 행동 정말 잘못됐어 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난이나 손가락질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피하고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필요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5번째,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섬세한 영혼이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과 함께하는 것에는 분명 어려움이 따르지만 다른 모든 애착 스타일 역시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매우 일관된 사실은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판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취약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특성들을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그것이 사실은 두려움, 취약함, 부드러움, 그리고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깊은 섬세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 스타일의 본질입니다. 수많은 커플 및 개인 상담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회피형인 사람들도 사실은 깊은 연결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별로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매우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가갈 때 놀랍게도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참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단, 그 필요는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 번 필요를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평생토록 당신의 그 필요를 일관되게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회피형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다면 당신은 그 필요를 끝까지 관철시켜야 합니다. 기억나. 당신이 무관심하고 차가워질 때 나는 소외감을 느껴. 그러니 당신이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당신과의 연결을 정말 원해. 와 같이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매우 명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에 있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커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당신은 이러한 작은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꽤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필요를 매우 일관되게 표현하십시오. 둘째,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혹은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슬퍼. 나는 당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와 같이 나를 주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인내, 끈기, 그리고 일관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이 애착 스타일이 치유되는 과정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는 것이 안전하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회피형 애착 스타일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명확하고 깨끗한 소통을 시간을 두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취약함의 공간에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회피형인 사람이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필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따뜻함입니다. 그들은 따뜻함을 갈망합니다. 둘째, 일관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린 아이였을 때 그가 겪었던 세상의 일관성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거절당해야 할까? 와 같은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관계에서의 일관성은 안전감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애착 스타일이 관계에서 더 많은 안정감을 느낄수록 그들은 더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셋째, 지지입니다. 지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지지받는 느낌을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대해 물어봐주고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 금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지? 준비는 잘 되어가? 와 같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지지 말입니다. 넷째, 인정입니다. 그들이 해낸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그들이 당신과 연결되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이 따뜻함을 보여주었을 때, 당신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면 줄수록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더 큰 기쁨과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서적 방치에 가까운 경험을 했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인정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다섯째,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필요나 감정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아채고 이해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명확하게 소통할수록 그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파트너의 필요를 더 잘 채워주고 싶은데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피형 파트너에게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핵심입니다. 결론,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치유 여정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거나 죄책감이나 슬픔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그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그 공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동등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자 두 사람이 함께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이해하고 소통할수록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불공평하거나 옳지 않은 행동들을 정당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가 갈등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 또한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매우 아름다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회피형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신의 치유 여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관계는 당신에게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회피형 애착 스타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들의 트리거와 필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가치를 제공했다면 저희 채널과 소통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퍼스널 디벨롭먼트 스쿨.com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도구와 워크시트,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